환자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스스로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긴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몇 주가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AI 의료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고 주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AI는 정밀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저는 바로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7살 된 소년, 루카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던 AI 시스템이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의 혈액 수치와 심장 박동 패턴에 미세한 이상이 있었고, 이는 초기 심장병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건강한 아이예요. 늘 뛰어다니고 축구도 잘하는데요. 소년의 아버지는 처음에 AI의 분석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데이터만으로 부모의 신념을 흔들 수는 없었기에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서와 그녀의 팀은 더 깊이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이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문제는 루카스의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매우 드문 질병의 징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2단계를 놓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검사를 동의했고 루카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의 의료진과 AI 시스템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루카스의 부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정말 병이 있다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료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루카스는 심근염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드물지만 위험한 상태로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AI의 분석 결과가 없었다면 루카스의 병은 몇 년 후 심각해졌을 때나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검사를 진행하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루카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던 중 그의 아버지 또한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전혀 아픈 곳이 없는데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의료진에게 항의했지만 AI는 그의 심장 데이터에서도 미세한 이상을 포착해냈습니다. 아버님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루카스의 병이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초기 단계의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수년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조기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스의 아버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둘 다 이 병을 몰랐을 겁니다. 루카스도 저도 당신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의료진, 투자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은 AI 기술이 단순히 기계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도구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카터입니다. 올해로 36세가 되었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AI 기반 헬스테크 스타트업 뉴로링크 솔루션스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처음부터 화려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MIT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물정보학을 전공하며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의료기술 융합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항상 최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 구글의 AI 헬스케어 프로젝트 팀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구글의 헬스케어 AI 프로젝트인 딥마인드 헬스의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하며 전 세계 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장을 열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맡으며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저는 AI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인간의 복잡한 건강 문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기업에서의 경력이 저를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혁신적으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 친구들과 함께 뉴로링크 솔루션스를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AI와 뇌과학, 그리고 생물정보학을 결합하여 질병 진단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초기 목표는 희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창업 초창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 부족, 기술 개발의 난관, 그리고 업계의 회의적인 시선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뉴로링크 솔루션스는 현재 200명 이상의 직원과 세계적인 연구진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장난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김현서라는 놀라운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의 협력 정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은 이제 제 경력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와 뉴로링크 솔루션스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꽤 주목받는 회사였습니다. AI 기반 의료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를 꿈꾸는 대표로서 저 역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조바심을 냈고 저는 회사의 생존을 걸고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AI와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기에 이런 기술적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이름은 미래엔코어였고 대표는 김현서라는 30대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언론에서
AI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연구에만 몰두하는 비밀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신경망 알고리즘은 기존 기술 대비 10배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급히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였지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부터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공기가 유난히 깨끗했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거리 곳곳에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현서를 만나기 전 저는 에릭 슈미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에 숨겨진 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한 한국은 보석이라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드디어 미래앵코어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김현서를 만나기 직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 그려진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화면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엔지니어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김현서는 여느 CEO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현서는 첫 인사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희 기술을 이미 주목하고 계시군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그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서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AI 기술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 치매 환자는 그녀의 기술 덕분에 가족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충격과 흥분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서와의 첫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래앵코어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혁신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를 나누면 정중히 웃으며 다시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집중력과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김현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간단히 회사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치매 환자의 치료를 돕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심지어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현서는 저에게 농촌 마을에서 만났던 치매 환자 사례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AI는 환자의 얼굴 표정을 분석해 그들의 기분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가족들에게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저희 기술이 없었다면 그 가족은 치매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트업에 이 기술을 접목한다면 의료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현서에게 이 기술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할 거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현서는 제 걱정을 읽기라도 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도입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믿거든요. 비용은 저희가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 올려 제 마음속 불안감을 한순간에 치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단숨에 끌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서는 저를 회사의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연구소와도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도 서로의 작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는 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AI는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 의료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기술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AI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와의 하루는 그렇게 혁신과 감동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서와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마치 시간이 빠르게 휘몰아치는 태풍 같았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지에서 저는 그동안 몰랐던 세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서와 그녀의 팀이 보여준 기술과 비전은 경이로웠지만 그것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기 위한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술을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서를 만나고 나서 저는 기술이 가진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서의 기술이었습니다. 현서가 보여준 또 다른 프로젝트는 AI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 기술을 통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기업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죠. 라고 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가진 철학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용해 농촌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이제는 작은 기업들까지도 금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리콘밸리라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과 성장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기술과 철학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현서는 제 고민을 듣고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미국 시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기술을 실리콘밸리에서도 테스트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익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서의 철학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선 큰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미국의 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게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데이터 보안 문제부터 의료기관 간의 협업 부족까지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와 그녀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옮겨온 듯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가 담길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성과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서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준비하는데 큰 동기를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주민들이 AI 기술의 도움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희망을 실현하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초기 성과를 보고 싶어 했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앉은 투자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은 차갑게 제 말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기술과 현서가 가진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I 기술이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돕고 농촌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며 교육과 금융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례를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술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실제 사례를 꺼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새 병원을 찾아 헤매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AI 시스템이 어떻게 그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구하고 희망을 제공합니다. 제가 말한 순간 투자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더 큰 지원을 약속했고, 저는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파일럿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발생했고 일부 응급 대응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신뢰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서와 팀을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일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한 시스템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호응이 더욱 커졌고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작은 소년의 가족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덕분에 아들의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치료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과는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한 지역의 실험이 아닌 전국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가진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현서와 그녀의 팀은 끊임없이 저를 지원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 이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저소득 지역 병원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출산율과 유아 생존율이 동시에 증가한 사례였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혁신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의 기술이 가져온 변화와 그 잠재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김현서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현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며 이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큰 일을 해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도 이 기술을 확산시키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현서와 함께 한 경험은 제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교육 시스템 도입이 목표였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현서와 그녀의 팀은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과 김현서 그리고 그녀의 팀은 저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